사람들로 가득한 식당에서 정적을 깨고 단 한 번의 찰싹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예비 시어머니의 손에 뺨을 맞은 여자는 놀란 듯 고개도 들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조차 말릴 틈 없이 시어머니는 날 선 목소리로 외쳤다.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버릇을?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갑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정체를 알아본 한 사람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곧이어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엔 당황한 기색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처럼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여자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그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름이었다. 이후 드러나는 진실은 단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방 안에 있던 모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윤서입니다. 30살이고 지금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이시고 저 역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3년간 사귀어온 연인 박도현과 함께 양가 상견례를 하는 날이거든요. 도현은 올해 신임 검사로 임용된 검사예요. 저보다 3살 많고 든든한 사람이죠. 아침부터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네이비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했고요. 거울을 보니 단정해 보였어요. 오늘 긴장되지?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금이요. 그런데 괜찮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미리 양해 부탁드려. 까다롭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도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해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연 어머니가 정하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연과 함께 도착했는데 이미 도연 가족분들이 와 계셨어요. 상석에 앉으신 분이 도연 어머니 이명욱 여사셨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셨는데 명품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말끔히 정리하셨고 화장도 완벽했죠. 안녕하세요. 송윤서입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명욱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윤서 씨구나.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도연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도연 아버지 박세준 회장님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니 비교적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반갑네, 윤서 양. 도연이한테 많이 들었어. 고맙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도연의 여동생 박다인 씨도 소개받았어요. 저와 동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다인 씨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별로 친근하지 않았죠. 아버지도 도착하셨어요. 송재문 부장판사님이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온 거예요. 박세준 회장님이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윤서 씨는 뭐 하시나? 이명욱 여사가 물어보셨어요.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로스쿨? 그럼 학생이네? 네, 3학년이에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요. 이명욱 여사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무직이네. 우리 도연이는 검사인데.
무직이라고 하시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학생이긴 하지만 무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잖아요. 학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학업이라.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네. 나이 얘기까지 나오니 더 불편했어요. 도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윤서는 정말 똑똑해요. 성적도 우수하고요. 성적이 우수하면 뭐해? 사회 경험이 없잖아. 이명옥 여사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다인 씨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 집안은 어때요? 아버님 직업이 뭐예요? 부장판사님이세요. 아, 판사시구나. 그래도 우리 오빠만큼 전도 유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도 유망하지 않다고 하네요. 제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기분 나빴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윤서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장판사님. 이명옥 여사가 형식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이명옥 여사가 계속 저를 검증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윤서 씨, 요리는 할 줄 아나?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게 뭐야? 찌개, 볶음 정도요. 그걸로 되겠어? 남자들은 한식을 좋아하는데 한식 요리를 못한다고 핀잔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배워보겠어요. 배워본다고?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공부를 했어요. 공부만 했다고 살림을 안 배웠네. 살림을 안 배웠다고 하시니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직 도연한테도 말 안 했었죠. 오늘 상견례 후에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연은 계속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는데도 별말이 없었죠. 도연아, 넌 왜 말이 없니? 박세준 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도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명옥 여사가 다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윤서 씨, 솔직히 말해봐. 우리 도연이랑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어?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사랑?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봐.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열심히 살겠어요. 열심히? 그것도 추상적이네. 그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임신을 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이명옥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임신 7주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했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게 죄송할 일이야? 이명옥 여사가 일어서셨어요. 도연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어머니, 대답해. 몰랐어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몰랐다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몰랐다고? 이명옥 여사가 화를 내시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철.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뺨이 뜨거워졌고 귀가 웅웅거렸어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정신 차려. 저는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박세준 회장님이 말렸지만 이명옥 여사는 계속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부장판사님, 죄송합니다. 윤서야, 일어나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뺨을 맞은 채로 식당을 나왔어요.
도연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괜찮니? 네, 아버지.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도연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게 제일 아팠어요. 그날 밤 뺨을 맞았던 자리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하고요. 상견례가 있기 일주일 전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하게 로스쿨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몸이 이상했어요. 입덧 같은 게 있었고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2줄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죠. 다음 날 바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임신 맞아요. 7주 정도 되었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한가요? 네, 아직 초기라 조심하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기쁘긴 했지만 두려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래도 도연한테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시간 있어? 만나고 싶어. 갑자기, 뭔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할게.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강남역 근처 카페로 정했어요. 도연이 검찰청에서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죠. 도연이 도착했을 때 표정이 약간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이상하네. 앉아. 도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도연아, 임신했어. 도연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든 채로 굳어 있었죠. 뭐라고? 임신이야.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정말? 응, 7주래.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어봤어요. 글쎄, 갑작스럽네. 갑작스럽다고 하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기뻐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기쁘지 않아? 기쁘긴 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네요. 무슨 준비? 결혼 준비 말이야. 그럼 이제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왜 간단하지 않아?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시는군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집과 돈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건 천천히 준비하면 되잖아. 윤서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하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연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거야. 까다롭다는 말을 또 하시네요.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야.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시니 걱정이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어머니는 완벽한 며느리를 원하거든. 완벽한 며느리라고 하시네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어머니 기준이 좀 높아. 기준이 높다고 하시는군요. 어떤 기준? 집안, 학벌, 경력 뭐 그런 것들. 집안, 학벌, 경력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저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건가요? 나는 그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시거든. 보수적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도연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도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셔. 언제?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자고 하시네. 좋아.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윤서야, 미리 말해두는데 어머니가 좀 어려우실 거야. 또 어렵다는 말을 하시네요. 괜찮아, 잘해볼게. 그리고, 뭐, 임신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고요? 왜? 어차피 말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놀라실까 봐서 숨기자는 건가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 알아. 그냥 분위기를 봐서 하자고 하시는군요. 상견례 날까지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숨겨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결국 그날 상견례에서 말하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이에요. 뺨을 맞은 후 집에 와서도 도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일 어떻게 생각해? 미안해, 윤서야. 미안하다는 게 뭘 미안하다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심했다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어? 그게, 뭐, 어머니가 워낙 화가 나셔서 못 말렸다는 건가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언제까지?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군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있어, 당연히. 그럼 왜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야? 말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또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아이는 어떡하고?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이미 생겼는데 뭘 더 생각한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시는군요. 설마 낙태를 말하는 건가요? 도연아, 설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일단 어머니 마음부터 돌려야 해. 또 어머니 얘기만 하시네요. 그럼 나는? 윤서도 중요하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해도 될까 하고요. 도연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제 편에 서서 지켜주지도 않았고요. 그날 밤 배에 손을 대고 혼자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요. 도연이 믿음직하지 않다면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임신을 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하고 싶니? 아이를 낳고 싶어요. 도연이는 뭐라고 하니? 결혼하자고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내가 결정해야지. 제가요? 응, 내 인생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됐어요. 이제 저는 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도연과 함께 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울지 말이죠. 상견례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연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됐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연 가족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상석에 앉은 이명옥 여사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왔어요. 박세준 회장님이 답하셨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명옥 여사가 저를 빤히 보셨어요. 마치 품평하듯이 말이죠. 원피스 예쁘네요. 다인 씨가 말했는데
칭찬 같지 않았어요. 비꼬는 느낌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동대문에서 샀어요. 아, 동대문이요? 요즘 거기서도 괜찮은 옷 나오나 보네요. 동대문을 낮춰보는 말투였어요. 이명옥 여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윤서 씨, 아까 로스쿨 다닌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입니다. 그럼 내년에 졸업하겠네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합격할 자신 있어요? 갑자기 시험 얘기를 하시네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인 씨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변호사 되기 힘들다던데요? 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묻는군요.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 계속 시험만 볼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길도 생각해 봐야죠. 이명옥 여사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아버님은 뭘 하시나요? 부장판사님이십니다. 고등법원이요? 네. 그럼 윤서 씨도 판사하고 싶겠네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버지가 판사라서 당연히 판사를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 길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다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요즘 젊은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떻게 말씀이신가요? 자립심이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자립심을 비꼬는 말투였어요. 박세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윤서 양 결혼 후에도 일 계속할 생각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 얘기가 나오니 가슴이 뛰었어요. 잘 조절해야죠. 이명옥 여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잘 조절한다고?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해볼 생각입니다. 해본다고? 애는 장난감이 아닌데. 애를 장난감 취급한다고 하시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최선을 다해서 엄마와 직업 두 가지 다 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인 씨가 또 끼어들었어요. 언니, 요즘 검사 자리 놓치지 않으려는 여자들 많아요. 검사 자리를 노린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정말요? 오빠가 검사인데 관심 없으실까요? 도연 씨와 사귀는 이유가 직업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명옥 여사가 비웃었어요. 사랑?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진한 생각 그만하세요. 순진하다고 하시네요. 현실을 봐야죠.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예요. 물론 집안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사자들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사자 마음? 그거야 언제든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변한다고 하시는군요. 박세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윤서 양 집안 분위기는 어때? 보수적인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자유롭다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예요. 이명옥 여사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요즘 그런 집안이 문제예요. 문제라고 하시네요. 어떤 면이 문제인가요? 너무 느슨해요. 규칙이 없어? 규칙이 없다고 하시는군요. 저희는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에요. 믿는다고? 그게 얼마나 갈지 봅시다. 다인 씨가 추가로 말했어요. 언니 시댁 모시고 살 생각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죠. 여러 가지가 뭔데요? 양쪽 부모님 의견도 듣고 현실적인 조건도 봐야죠. 이명옥 여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인 조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조건부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서로 편안한 방법을 찾자는 뜻입니다. 편안한 방법?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편안함을 요구해? 며느리가 편안함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서로 배려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배려? 누가 누구를 배려한다는 거야? 서로요. 서로? 우리가 윤서 씨를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야? 저를 배려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도연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몰아붙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도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두 분이 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잘 얘기하라고요? 지금 상황이 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이명옥 여사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도연아,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저는 내가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야지.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하라고 하시네요. 그때 저는 임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임신을 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이명옥 여사가 일어섰어요. 뭐라고? 임신 7주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그리고는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 순간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가족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워. 이명옥 여사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이를 지우라고. 아이를 지우라니요. 그건 못해요. 못한다고? 누가 책임질 건데? 제가 책임질게요. 내가? 뭘로?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뜨면서 생각했어요. 도연과는 끝이라고 말이죠.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옥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서 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할 게 있다고 하시네요. 언제 갈까요?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이라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도연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죠. 이명옥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자마자 이명옥 여사가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뭔가요? 합의서예요. 합의서라고 하시네요. 무슨 합의서인가요? 윤서 씨가 우리 가족한테서 떠나는 조건이에요. 떠나는 조건이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떠날 생각 없어요. 아직 안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서류를 펼쳐보니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500만 원이요? 네, 500만 원 드릴게요. 뭘 하라고요? 도연이한테서 떨어지고 아이도 지우세요. 아이를 지우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건 못해요. 못한다고?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제 아이예요. 내 아이. 우리 도연이 아이이기도 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강요당할 일은 아니죠. 도연 씨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도연이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신다고 하시는군요. 그럼 도연 씨가 원한다면? 도연이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왜 상관없어요? 아직 애예요. 판단력이 부족해. 33살을 애라고 하시는군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윤서 씨 같은 여자한테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저 같은 여자라고 하시네요. 저 어떤 여자인데요? 딱 봐도 알잖아요. 딱 봐도 안다고 하시는군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시는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말 좋아해서 만난 거예요. 정말 좋아한다고? 검사라는 직업이 좋은 거죠. 검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만났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지금 여기서 사인하고 나가세요. 사인하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안 해요. 500만 원으로 부족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줘야 해요? 또 돈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리 줘도 안 받을 거예요. 정말 고집 세네요. 고집이 세다고 하시는군요.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라고 하시네요. 이명옥 여사가 일어나더니 저한테 다가왔어요. 윤서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네. 정말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그때 이명옥 여사가 또 제 뺨을 때렸어요. 철.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난번보다 더 아팠어요. 정신 차려요. 왜 때리세요?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가족을 건드린다고 하시는군요. 저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 저 같은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왜 안 돼요? 격이 안 맞아요. 격이 안 맞다고 하시네요. 무슨 격이요? 다 격이 있는 거예요. 다 격이 있다고 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믿든 안 믿든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하시네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뺨도 아팠고 마음도 상했거든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윤서야 왔니? 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뺨이 빨개졌잖아. 아버지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누가 때렸니?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뺨이 빨개져? 정말 누가 때린 거 아니야? 아버지는 거짓말을 금세 알아차리셨어요. 솔직히 말해봐. 도연이 어머니가 뭐? 뺨을 때렸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차가워지셨어요. 왜? 제가 아이를 지우겠다고 안 해서요. 아이를 지우라고? 네, 500만 원 주면서 도연이한테서 떠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윤서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아버지 품에서 다시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어요.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어요. 감찰부. 나야, 송재문이야. 감찰부라고 하시네요.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시는군요. 박세준이라는 사람 아나? 중견기업 회장이야. 박세준이 도연 아버지 이름이에요. 한번 들여다봐 줄 수 있나? 들여다봐 달라고 하시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래, 고마워. 나중에 밥 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윤서야.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요? 법이 있잖아.
법이 있다고 하시네요. 법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시는군요. 그날 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온화한 아버지가 아니라 엄격한 판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뉴스에서 박세준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였어요. 일주일 후부터 뉴스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세준 회장 회사에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 날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박 회장 일가의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도연한테 검찰 감찰부 출석 통보가 나간 거였어요. 뉴스에서 도연이 검찰청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윤서야, 뉴스 봤니? 네, 봤어요. 어떤 기분이야? 별로 안 슬퍼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 있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도연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도 여러 개 왔어요. 윤서야, 만나자. 이 상황 알고 있지? 도와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뺨 맞을 때는 도와주지 않으셨으면서 말이에요. 문자에 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대신 로스쿨 공부에 더 집중했어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서관에 갔어요. 배가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임신 16주가 됐어요. 병원에 가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성별 알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봐도 돼요. 건강하기만 하면 됐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았죠.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또 공부했어요. 예전 같으면 도연 걱정을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박세준 회장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탈세 규모가 수십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명옥 여사도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남편 회사 비자금 관리에 개입했다는 혐의였어요. 도연은 검찰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어요. 당분간 수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권력과 돈이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제게 그런 식으로 대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어느 날 도연이 직접 찾아왔어요. 로스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윤서야, 왜 왔어요?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5분만. 5분만 얘기하자고 하시네요. 뭐 할 얘기인데요? 우리 관계 정리하자. 관계 정리하자고 하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끝이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군요. 왜요? 갑자기. 모든 게 꼬였어. 처음부터 다시 하자. 모든 게 꼬였다고 하시네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랬어요. 뭐가? 도연 씨의 태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군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네요. 정말 어쩔 수 없었나요? 응. 그럼 앞으로도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럼 이제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뜻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서야, 제발. 도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 네, 혼자요. 도연이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그럴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제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아버지가 응원해 주셨어요. 윤서야, 공부 힘들지?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정말? 네, 법을 배우는 게 이렇게 흥미로운 줄 몰랐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배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연 가족들이 무너져 갈수록 저는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제가 직접 세워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을 무기로 삼아서 말이에요. 9개월이 흘렀어요. 임신 후기가 되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졸업 시험이 다가왔어요. 배가 많이 불렀지만 시험장에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감독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 아이가 배 안에서 움직였어요. 마치 응원해 주는 것 같았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잘했어, 윤서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변호사 시험만 남았네.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병원에서 입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병원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고생한다, 윤서야.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할 거야. 넌 강한 아이야. 몇 시간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아이였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울음소리도 맑았죠. 축하해요, 어머님.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병실로 옮긴 후 아버지가 손녀를 보러 오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닮았나요? 윤서 어릴 때랑 똑같아. 그래요? 그럼 똑 닮았어.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송지우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퇴원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공부를 계속했어요. 변호사 시험 준비 때문이었거든요. 밤에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낮에는 아이가 잘 때 책을 봤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박세준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3년형에 추징금 5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결국 파산했어요. 이명옥 여사도 벌금과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죠. 도연은 검찰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아버지 일에 연루됐다는 이유였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말이죠.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복수했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였을 뿐이었어요. 변호사 시험 날이 왔어요. 지우를 아버지께 맡기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지우 잘 부탁해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잘 봐줄게. 시험은 이틀 동안 치러졌어요.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 발표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지우를 키우며 지냈어요. 아이가 웃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해낸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알려드렸어요.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았어, 윤서야. 아직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지. 지우를 안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지우야, 엄마가 변호사 됐어.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려운 시간들, 혼자서 견뎌낸 날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도연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궁금하기도 했지만 찾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류 정리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사건을 맡게 됐어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 경험 때문이었죠. 변호사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상담 온 여성이 물어봤어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는 분이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을 봤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희망이 필요했었어요.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랐었죠.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됐어요. 지우가 돌이 됐을 때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지우 셋이서 말이에요. 우리 지우 돌 축하해. 케이크 위에 촛불을 함께 불었어요. 지우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지우야, 엄마랑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자. 아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이를 안고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며 진짜 제 삶을 찾았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을 말이에요. 지우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됐어요. 변호사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상담 예약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우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서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김수진 씨가 의자에 앉으면서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임신 7개월 정도 되어 보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혼 상담이라고 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계속 괴롭히고요. 남편이 때리고 시어머니가 괴롭힌다고 하시네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요? 결혼 후부터 계속이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임신하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김수진 씨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건네주었죠. 이거 봐주세요. 진술서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읽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폭언, 폭행, 경제적 통제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혼자서 견디셨군요. 아이 때문에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참으려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은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주셨어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들이었어요. 타박상, 찰과상 등 여러 상의 기록이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물론입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어요. 김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아직 고마워하실 일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날부터 김수진 씨 사건을 맡아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찾고 전략을 세웠어요.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 측에서 이혼을 거부했거든요.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됐어요. 첫 번째 재판날 김수진 씨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긴장되세요? 네, 많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가니 상대방 변호사와 김수진 씨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표정이 차가웠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김수진 씨가 당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증거들도 하나씩 제시했어요. 병원 진료 기록, 사진,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남편이 욕설을 하며 때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재판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위자료와 양육권 문제를 다뤘어요. 김수진 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아이 아버지인데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상대방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도 위험합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재판부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사가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인용,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김수진 씨에게 주어졌어요. 김수진 씨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당신이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하고요. 누군가를 도와서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는 것.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지우를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일을 했거든요. 엄마, 지우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지우 잘 지냈어? 네, 오늘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 어떤 그림? 엄마 그림이요. 지우가 그린 제 그림을 봤어요. 웃고 있는 엄마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웃고 있네? 네, 엄마는 항상 웃어요. 항상 웃는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예전에 도연과 있었을 때는 이렇게 웃지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서재에 앉았어요. 다른 사건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모두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시댁의 괴롭힘을 당하는 며느리들,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도와드려야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문득 복수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망하게 만드는 게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복수인 것 같았어요. 도연과 그 가족들이 몰락한 건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였죠. 진짜 복수는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거였어요. 매일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세상이 되어주는 것.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상담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도 김수진 씨처럼. 김수진 씨 사건이 소문이 나서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복수였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저만의 복수 방식이었습니다. 지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우야, 엄마는 매일 누군가의 편이 되어줄 거야.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1년이 흘렸어요. 지금 저는 변호사로서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출근해요. 오늘도 몇 건의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송윤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의뢰인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껴요.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점심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법원 근처 음식점에서 만났죠. 요즘 어때, 윤서야? 바빠요. 하지만 좋아요. 그래,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니까 좋겠네. 네, 정말 제가 원하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지우는 잘 자라고 있고? 네,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똑똑한 것 같아. 아버지 많이 닮았나 봐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 일정을 소화했어요. 법정에 출석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의뢰인과 상담하는 하루였죠. 저녁에 지우를 데리러 가는 길에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로스쿨 동기였어요. 윤서야, 오랜만이네. 안녕, 미나야. 이 아이가 지우구나. 정말 예쁘다. 고마워. 요즘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네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정말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데? 지우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뭐라고 대답했어? 몰라요라고 했어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질문 받으면 기분 어때? 별로 안 궁금해요. 엄마랑 할아버지만 있어도 좋아요. 지우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착하네. 엄마는 왜 혼자예요? 지우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혼자가 아니야. 지우랑 할아버지가 있잖아.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있던데요. 엄마는 혼자서도 괜찮단다. 널 지켜주기엔 충분하니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나도 지우가 제일 좋아.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문득 도연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게는 지금이 더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뉴스에서 박세준 전 회장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3년형을 다 살고 나온 거였죠. 이명옥 여사도 벌금을 다 내고 강남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검찰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승진도 안 되고 중요한 사건도 맡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제 삶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봄볕이 따뜻한 날이었죠. 엄마, 그네 태워주세요. 알았어, 우리 지우. 지우를 그네에 태워주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거든요. 엄마도 타요. 엄마는 지우 옆에서 지켜볼게. 왜요? 엄마는 지우 보는 게 더 재미있어. 지우가 까르르 웃었어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가서 안겼어요. 우리 지우,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았니? 네,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같이 갈 걸 그랬네. 다음엔 같이 가요. 집에 와서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윤서야, 너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응,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우를 재우고 나서 서재에서 책을 읽었어요. 새로운 판례들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문득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상견례에서 뺨을 맞았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지우가 잠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지우가 제 침대로 기어와서 안겼어요. 엄마, 꿈 꿨어요. 무슨 꿈? 엄마랑 저랑 할아버지랑 놀이공원 간 꿈이요. 재미있었어?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럼 진짜로 가볼까? 정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오늘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침을 먹으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놀이공원 어떠세요? 좋지.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하자. 그렇게 해서 세 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지우가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우야. 그날 밤 지우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제 옆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제가 있어요. 봄 햇살처럼 따뜻한 지금이 저의 진짜 시작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